저는 휴식이라고 생각해요. 쉼. 저희가 코로나를 또 겪고 어떤 공황장애 같은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모두가. 그런데 살다 보니까 휴식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런데 휴식을 할 때도 쉬는 시간이 있는데도 어떻게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일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쉬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쉬면서 좀 더 좀 자유롭게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른 언덕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반석 같은 그런 어떤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치유가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갔다가 쉬고 싶을 때 다시 와서 쉬고 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 주의 은총 나의 삶에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주 따르리라. 어려운 길 고통의 길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그 길을 걸으며 주 의지하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당신의 사랑과 뜻 있으니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날 이끄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총 나의 삶에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주 따르리라. 시와 음악에 능통했고 과학과 철학에도 주애가 깊었던 12세기의 독일의 성녀 힐데가르트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초를 연구하고 상담도 많이 해줬다고 하죠. 이 성녀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애쓰는 분이 계십니다. 힐데 루시 자연치유농장의 박인미 루시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준익 막시모 형제도 오랜만에 네, 16 우리 오랜만에. 톡 콘서트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네. 또 저에게 또 큰 변화가 있어서 네. 진짜 또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네, 아주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또 정말 좋은 시간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 힐데 루시 자연치유 농장이라 그랬는데 그 힐데 루시의 힐데는 그 힐데가르트 성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세례를 받았는데 루치아라는 세례명을 가졌어요. 네. 근데 루치아는 빛이라는 그렇죠. 뜻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제가 하는 일이 힐데가르트가 1000년 전에 했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힐데와 저의 빛인 루시아를 합해서 제가 고유명사로 힐데 루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인미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 그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처음에 이 계기는 그 호스피스를 알게 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네. 그 호스피스 때문에 그 말기 생명인 분들을 만나면서 공부도 생명윤리학을 전공을 하게 됐고요. 사회복지학도 그 이후에 또 공부하게 되었고요. 네. 그럼 처음부터 네. 그 호스피스에 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궁금한데. 그거는 우리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이제 저희 집에는 원예 관련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꽃꽂이나 뭐 이런 걸 배우러 오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가르쳐서 아로마 테라피. 네.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에 찾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요. 그래서 거기서 호스피스 환자들을 처음 만난 게 아니고 네. 은빛사랑제, 지금 말하면 주간보호 예, 그런 것이 처음 시작할 때여서 모현 호스피스에서도 그거를 한 구퉁이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갔다가 이제 호스피스 공부를 하게 되어서 다시 이제 함께 네. 예, 일을 하게 그 됐죠. 모현 호스피스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포천에. 네. 지금은 이제 노인 요양원으로 바뀌었지만 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처음 시작한 그 강남 갈바리부터 네, 해서 네. 같은 수도에서 시작하는 네. 곳이고 그러면 거기서 주간보호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갔다가 호스피스를 알게 되셨고 네.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네네네. 아로마 테라피도 원래 하고 계셨었나요? 아로마 테라피는 좀 오래됐어요. 제가 2003년도에 저희 나라에 아로마 테라피가 별로 없을 때 어떤 지인하고 알게 돼서 그러니까 원래 그 테라피 네네. 치료에 처음부터 네네. 관심이 많으셨군요. 네, 테라피에 관심이 네. 많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허브에 대한 공부가 아. 더 우선이었죠. 네. 그래서 생판 모르던 식물, 네. 허브, 네.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식물들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치유 농장까지도 네, 만들게 네. 되셨군요. 네. 네, 그런데 대표님 제가 듣다 보니까 네네. 농장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농장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네. 네, 농민이면 누구나. 그런데 치유 농장은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는 20년 동안의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환자들 보살핌, 돌봄. 기본이 우리가 힐데가르트의 또 루시아 성녀의 그 본받을 점이 있거든요. 치유와 봉사라는 돌봄. 네. 네, 그거를 기본을 깔고 이제 같이 농업을 거기에다가 붙여서 네. 그래서 치유 농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하느님한테 맨날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땅을 주세요.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목적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로서. 그런데 진짜 그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크게 치유 농장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미 준비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가 집을 짓자마자 어떤 혜택이 오기 시작했는데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치유 농장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의 계층의 분들이 오게 돼서 그 농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치유 농장이라는 게 이렇게 아직 시작한 지 오래된 건 아니군요. 한 10년 전에 이미 네. 시작되긴 했어요. 네. 근데 활성화되기는 아마 재작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법적으로 치유농업사라는 국가고시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1호, 2호에서 올해 2호가 아마 탄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치유농장. 그러면 힐데루시 자연치유 농장은 언제 시작된 건가요? 저희는 좀 힐데라는 이름을 갖고 온 계기가 십몇 년이 됐어요. 네. 제가 정릉에 있는 베네딕토의 초대를 받아서 선물을 들고 갔는데 제가 하는 일을 1000년 전에 그분이 하고 계신 걸 그날 알았어요. 힐데가르트 성녀가 네. 원래 베네딕토의 네네. 신녀님이시니까. 그날 힐데의 날인데 10월 19일인 걸로 기억해요. 네. 그날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한테 왜 이곳에 불렀을까? 그래서
저는 힐데가르트를 너무 멋있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의 모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도 그 성녀와 같은 일을 네, 해야 네.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좀 하시게 된 거네요. 이미 하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확인을 하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농장을 시작한 건 언제예요? 농장은 2014년도에 농지를 매입하고 저희가 네. 이제 10년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이렇게 호스피스 병원을 전전하면서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힘이 들어서 네. 이제는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2014년도에 농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거기다 집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또 다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저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면 지금 그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 네. 속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하느님의 직접적인 체험을 어떻게 좀 다가가게 그분의 삶을 네. 느끼셨는지. 그냥 전부가 하느님이었어요. 제가 아는 수녀님께서 제가 수녀님 저 땅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루시아야 저기 들판 보이니? 저 산 보이니?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너 가져. 아, 그래서 수녀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거야. 아. 자 우리 아버지란 네, 하느님 하느님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 알고 네, 계신다. 네 마음 알고 있으니 언젠간 될 거야. 그랬는데 정말 됐어요. 네. 너무 뜻하지 않게 감사하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땅도 나왔고 네. 어떻게 경비도 마련이 됐고 경비가 없잖아요. 네. 카톨릭 신자도 아닌 네. 불자를 만나게 됐어요. 아. 불자였어요, 그분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아. 근데 네. 농부였는데 제가 어느 날 밥 먹다 말고 갑자기 그분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저와 함께 사실래요? 라고 한마디 딱 던졌는데 이분들이 땅을 구입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랑 살고자. 네. 그래서 지금 공동체 아닌 공동체 따로 또 같이 따로 사는데 공동체처럼 네. 그 식구밥처럼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농부였고 그분들은 제가 해야 할 농업을 대신해서 다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농업은 그쪽에 네네. 해주시고 대표님은 이제 치유 쪽에 더 관심을 치유 쪽에 관심 두고 가지고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그래서 같이 네. 어떻게 협력해서 농장을 마련하신 거군요. 네, 제가 인적 자원이 네. 대단한 인적 자원을 만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집은 저희 남편이 짓고. 그렇군요. 네. 사실 저는 그 이 자연치유 농장에 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프로그램도 해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체험하는 자리도 있고 이렇게 정원도 있고 하는데 네. 그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1000평이에요. 네. 그래서 뭐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체험장 2개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집에 꼬마 2살짜리가 놀러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꾸며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가 동화 속에처럼 노는 거예요. 엄마 늑대가 쫓아와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그래서 아이도 이곳에서 농장에서 노는데 늑대를 찾고 살려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하네. 그래서 가만히 밭을 며칠 동안 바라봤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 탄생한 게 동화와 동요로 된 농장을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잘한 게 동요예요. 네. 모든 분들이 오시면 노래를 시키면 우리는 음악 치유 따로 뭐 해야 된다 하지만 아니요. 옛날 동요 한 곡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모든 분들이 다 동요를 따라하고 그래서 그 동요 토대로 디자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농장을. 네. 네. 그러면은 그 동요의 어떤 요소가 그 농장에 반영되어 있나요? 저희는 동네 이름이 가럴리예요. 치깔자에 달월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치꽃이 피는 여름에 달이 슈퍼문이 뜨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반달 노래를 불러보면 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개수나무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래서 개수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봄에 꽃이 피면 저는 복숭아꽃, 살구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우리 봄이 오면 하늘에 산에들의 진달래 진달래. 피네. 거기 보면 그런 노래도 진달래도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복숭아꽃, 살구꽃, 네. 아기 진달래, 고향의 봄. 네, 그래서 노래에서 다 나와서 그 나무들을 3년 동안 계속 식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부르고 들었던 곡의 네. 공간이 내가 네. 있는 공간이 되는 네, 것. 그게 네. 바로 벌써 음악 치료가 벌써 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네. 힐데가르트 성녀도 음악가였고 작곡가였잖아요. 너무 잘하셨죠. 딱 잘 네. 맞아 들어가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보니까 이렇게
그냥 맨 평평한 땅이 아니라 이렇게 흙을 이렇게 북돋아서 네. 거기다 뭘 심어놨는데 그게 후구컬처? 이름 좀 어렵던데. 사실은 네. 제가 생명대학원을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생명윤리 쪽에서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를 생전 처음 들었어요. 10년 전에. 네. 네. 근데 탄소중립을 무엇으로 하나 했더니 지금은 뭐 소의 뭐 분뇨나 이런 거에서 가스가 나와서 문제가 된다라고 네, 얘기할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돼지똥이나 닭똥이나 소똥을 쓰지 않고 자연에서 나오는 그 나무, 네. 그다음에 나뭇잎, 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기묘를 만들어서 후굴컬처라는 거를 하자. 그래서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언덕을 땅을 파고 나무를 집어넣고 언덕을 만들어서 위에 작물을 식재를 해요. 근데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네. 일이 벌어져요. 민트가 요만해야 되는데 막 이만하게 네. 손바닥만하게 자라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반 모양으로 만들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뭇잎 모양으로 나뭇잎의 노래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낮에 놀다 그 노래 알아요. 네, 두고 네. 예, 거기서 보면 엄마가 생각나서 관계적인 거를 네. 받아들여서 나뭇잎배를 연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농장을 사진을 위에 올라가서 찍으면 나뭇잎 모양으로 후굴컬처로 그래서 그거를 그게 써요. 나뭇잎 모양이었다는 건 저는 이제 알았어요. 네, 가서 산에 보긴 올라가서 했지만 내려다 보면 위에서 봐야 이렇게 정확하게 네네네. 보이는데. 네. 그 자체가 주는 그런 영감과 느낌도 참 많이, 그 자체로도 치유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농장을 방문하면 또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체험은 무지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자격증 나라에서 제시하는 거 이런 거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네. 저희 농작물에서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 네. 그걸로도 충분히 체험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허브가 나오니까 아로마 테라피는 필수. 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음악 네. 테라피 나왔죠. 그 다음에 차를 거기서 작물에서 나오는 것을 다 차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판매하는 것은 없고 그냥 다 차를 우리가 오시면 웰컴티처럼 드리는데 네. 그 차에서 명상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를 보면서 차의 색깔을 보면서 컬러 테라피도 할 수가 있고 네. 미술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듣는 거 아까 얘기했고 이제 만질 수 있는 거 아로마로 할 수 네. 있고 그래서 5가지를 네. 저희가 다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치유농장 나라에서 지원할 때도 오감 네. 테라피, 오감을 해라, 감각 기관을 네. 이용해라. 그래서 청각이나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이용해서 하는 어떤 작업을 하는 체험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매우 만족 푸드 테라피, 네. 예, 비건 요리를 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식사를 네. 했었는데 일단 보는 것만으로 즐거워요. 다양한 색깔의 그 재료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네. 그런 음식들이었거든요. 또 제가 보니까 요즘 그렇게 할 수 있는 치유 농장이 하나둘씩 많이 생기고 있는데 다른 곳과 변별되는 우리 힐데루시만의 특별한 것 내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님? 저희는 체험학습장이 아니었다. 네, 저희는 그냥 치유 프로그램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나라에서 원하는 거는 체험장이 아니고 치유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치유 농업, 그러니까는 저희가 치유 프로그램 할 때는 남의 것을 사서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치유 농업이 기반이 되어야 되니까 네. 농장에서 작물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푸드 테라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네, 네, 네. 농장에서 개발할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은 체험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넓고. 그렇지만 저희는
저는 그냥 자부심을 갖고 싶어요. 4인 기준에서 12명만 받고 저희가 집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네. 그것도 요리로. 네. 그래서 활동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토리텔링, 지금은 스토리 쉐어링. 쉐어링. 네. 네, 공감을 할 수 네, 있는. 그래서 그렇군요. 서로 한 분하고만 쉐어링을 해도 여러 옆에 있는 집단 상담자들은 다 공감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같은 분들이 오시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는 아주 특성화시켜서 네. 좀 독특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양한 참가자들이 오시잖아요. 네. 뭐 치매 노인도 오시고 사별가족도 오시고 뭐 저 같은 사람도 오는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일까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요. 먹는 건데 먹고 나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네. 허전한 거예요. 네. 가져갈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뭘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든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매운 만족은 푸드 테라피입니다. 네. 네. 먹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네. 가장 기본이고. 맞아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자아 존중감을 올릴 때는 네. 밥그릇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제가 자아 존중감 떨어뜨리는 밥그릇은 식기다. 네모난 식판. 식판이다. 네. 근데 저희는 다 제가 만든 도자기로 네. 예. 대접받는 네, 느낌이 대접받는 들죠. 느낌, 예쁜 그릇에 네. 담아서 그럼 대표님이 그동안에 남들을 위해서 이제 치유하는 것에 애를 많이 쓰셨지만 본인 자신이 또 치유를 받아야 할 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저 들었는데 네. 어떻게 넘기셨는지. 제가 호스피스 봉사를 네. 하면서 이제 강의를 막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15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15년 전에 제가 암이 걸린 거예요. 아, 네. 그랬는데 놀라고 막 울고 이게 아니고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한테 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갈 때도 놀라지도 않고 죽는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암이 걸린 이유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빨리 고쳐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수술하고 누웠는데 중환자실서부터 경험, 중환자실의 경험 너무 놀랐고요. 무섭고요.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혼자 수술하고 누워 있었던 그 방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입원실로 이제 올라왔는데 옆에 말기 암 환자와 함께 입원실을 같이 썼다는 거 15년 전이라 네. 호스피스가 막 활성화 그렇게 많이 안 됐을 시점이라 그래서 이분이 왜 여기 옆에 있지? 2주 만에 그 말기 암 환자 때문에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왜 했냐 하면 제 인생의 또 전환점이 되는데요. 그분이 말기암 환자인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해서 옷을 갈아입고 수술배 끌어안고 죽을 써갖고 그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발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를 해주는 거예요. 대표님은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많고. 옆에는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암이 딱 걸려서 수술하면 저 사람한테 빨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쉬어야 되는데 말기암 환자한테 가야 되는 거를. 금방 수술 직후에 가면 환자가 더 힘든 거군요. 네네. 입이 다 부르트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쳐다보고 인사해야 맞아요. 되고 쉬어야 되는데. 환자는 너무 괴로운 거죠.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진한 그런 감정으로 다가가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죠. 아팠던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일드로시를 네. 운영하거나 네. 이런 것에 많은 네. 변화가 생겨서 지금도 그렇게 네. 해오시고 있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경험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네. 하느님께서 루시아야 너는 이 일을 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네가 너무 모르지 않니? 그래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들렸어요. 또 기도 중에. 또 그래서 그렇죠 하느님 제가 뭘 모르죠. 그래서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고 다가가서 그분들 만나고 임상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 치유농장도 아마 그래서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도 보면은 들어요. 대표님이 지금까지 뭐 공부하고 뭐 배우고 한 것보다 이 경험. 암 체험이 더 큰 교훈을 주고 네. 환자를 이해하고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더 잘 알려준 또 하느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정말 들어요. 가슴으로 이해할 수 네. 있도록. 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강의를 하러 네. 다닌다고 네, 맨날. 맞아요. 그럼 네. 실제로 치유농장 운영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 뭔가 좀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보시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거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얼굴만 봐도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네. 어떤 문제가 네. 있어서 왔는지. 그 대신 기다려요. 그분이 말할 때까지. 네. 기다려줘야 돼요. 먼저 말하지 말고. 근데 기다리면 제가 쉐어링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한 가지 때문에 그게 터져요. 네. 소나무 한 그루 때문에 터지는 경우도 있고 장미꽃 한 송이 때문에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말문이 터져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공감대를 갖게 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삶이 바뀌어요. 근데 정말 사별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우자를 잃은 경우보다 자식을 잃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저희가 세월호 문제도 그랬었고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 제가 할 말을 잃잖아요. 뭐라고 네. 해줄 수가 없는 그쵸.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의 가족은 기다려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분들이 말문이 터져서 이야기할 때쯤 경청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잘 살게 도와주는 건 먹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군요. 사람은 그래요. 예, 먹어야 산다. 네. 밥. 그래서 맛있는 밥을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감동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네. 어떻게 살까요를 물어요. 그러면 그때서 저의 이야기를 해요. 제가 경험한 것들. 네. 저희 가족들 힘들었던 거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많이 아팠고 또 무너져 내려온 적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분이 저보다 더 많이 성장해 있더라고요. 네. 봉사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네. 네. 힐데루시 자연치유농장이 포천에 있고 네. 또 우리 대표님도 원래 고향이 또 포천이시고 네. 포천에 대해서 뭐 너무나 또 애정도 있고 잘 아실 텐데 최근에는 자연치유농장 말고도 포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저는 조금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치유와 봉사, 돌봄 이 말이 들어가야지만 체험도 해주고 네. 왜냐하면 바쁘니까. 그런데 이제 포천이 경기도에서 노인 60세 이상 자살률이 최근까지도 1, 2위를 꼴찌죠. 거의 꼴찌에서 1등 하든가 2등 하든가 이렇게. 근데 사실은 경기도도 뭐 한두 명의 차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포천이 굉장히 쇼크예요. 근데 저희가 얼마나 넓으냐면 서울의 1.4배 이상이에요. 땅덩어리가. 네. 면적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 안에 인구수는 14만 몇 천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5만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넓은 면적에. 네. 근데 혼자 사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배우자를 잃게 되거나 뭐 어떤 빈곤해지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네. 거의 성공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짜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포천시에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 같이 MOU를 해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네. 저희 치유농장이 이제 딱 자리를 잡으니까 오셔서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5월 달에 극단적 선택이 최고로 많다라는 우리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자살 예방 센터에서 5월 달에 합시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8회차로 이렇게 운영해서 진행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최고로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은 따로, 네. 그다음에 일반인 어르신들 따로,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네. 우울증이 심하고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뭐 이렇게 극단적인 거 뭐 시도를 뭐 두세 번,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계속하고. 뭐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혼자서 병원을 못 가시는 젊은 남자분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치유 프로그램 딱 하루 들어오더니 혼자 가겠노라고. 예, 5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하기 너무 때문에 심해서 무서운 밖에를 못 거예요. 나가시는군요. 예. 밖에 혼자 차도 못 타고 병원도 네. 못 가. 그런데 딱 1회차 끝나고 나서 자신감을 실어주는 어떤 푸시를 하죠, 저희가. 네. 밥 먹여주고 잘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데 시청 직원이 너무 놀래가지고 감사하다는 전화가 올 정도로. 근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한 명이라도 저희 집에 왔다가 네. 그죠? 다른 생각 안 하고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전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에게. 저가 생각하는 어떤 쉼이라는 네. 테두리 안에서. 떠올리면 네. 기분 좋고 네, 편안하고 네. 네, 네. 그런 곳이죠. 저희 집은 다른 데와 달리 체험학습장이 아닙니다.
인원수를 많이 함께 할 수도 없고 이거죠. 저희는 마음이 아프신가요? 울적하신가요? 힘드신가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4명 이상 모여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인원이 오면 서로 대화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루를 함께 보내는데 조금 치유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지만 함께 하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들이 저하고 예약을 하고 오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세요? 사실은 경제적인 게 제일 힘들죠. 네. 저는 가난한 농부였으니까. 네. 그런데 다 주시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네. 근데 그거는 준비하고 내가 있으니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고 힘든 건 농사예요, 농사. 육체적으로 힘들죠, 사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셰프님하고 저를 보더니 네팔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가 화장을 하고 선크림을 바르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풀부터 보여요. 근데 저희가 농작물에 농약무지는 농약에 무식해요. 안 뿌립니다.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가 막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먹구렁이, 능구렁이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뱀이 허물 벗고 가기도 하고 도룡뇽이 팔이 끈끈이에 붙어 있기도 하고 두꺼비가 막 이렇게 봄에 두 네. 마리가 붙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박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약을 안 뿌리니까 모든 생태계가 살아나는구나. 그런데 생명은 서로 돕는다라는 책이 우리 아시는 선생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딱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나도 생명인데 얘네들도 생명이구나. 그래서 우리 집 농장은 진짜 생태 농장처럼 지금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동물도 와서 쉬어가는 곳이네요. 네. 너무 재밌죠? 지금도 말씀해 주신 그 주변에서 정말 한양에서 많은 협력자분들, 그때 필요한 협력자들을 네. 보내줘서 지금 힐데루 씨가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하루 중에 가장 사랑하는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지쳤을 때 그다음에 재충전했던 시간과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 오는 날 커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재충전이 되겠죠. 네. 근데 저는 비 오는 날보다 네. 달 뜨는 날이 더 좋아요. 그래서 밤에 다 일을 마치고 저희 따로 똑같이 가족이 있잖아요. 4명. 네. 우리 남편, 뒷집 부부 네. 넷이서 모닥불을 피고 발피 테라피를 하는 거예요. 달 뜨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네. 근데 너무 아름답고 편안하고 내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사람을 계속 만나는 관계성인 어떤 감정 노동자이다 보니까 번아웃 될 확률이 네. 크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피 테라피를 만들었는데 이거는요 아주 특별한 분들한테만 1박 2일 오시는 네. 분들한테만 네. 제공이 되는 그걸 체험하려면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직은 뭐 게스트하우스를 허용을 네. 할 수가 없으니까 아시는 분들, 친한 가족들이나 이렇게 쓰고 있지만 곧 개방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정말 숨가쁘게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휴식이고 멈춤이고 또 자신을 돌아볼 그런 고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권하시는 진정한 치유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멈춤, 멈춤, 쉼, 쉼, 잠, 잠, 네, 그리고 말하기. 말하기.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네. 털어놓고 네. 또 이해받고 공감받을 수 네. 있는 시간. 말하지 않으면 네.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조용한 분들이 암이 많이 걸린다고 아. 통계학적으로 나왔대요. 네. 근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음. 그분들한테는 쉼이다. 힐데루 씨에 찾아가면 그걸 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 있나요? 저희가 10년 후면 내가 거의 70세를 바라보는데 이 일은 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계획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생명대학원에 보내고 네.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 공부도 시키고 반려견 공부도 시키고 또 유아적인 거 또 어른 모신 사회복지적인 거를 공부를 지금 밑에 아이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들이 이 다음에 10년 후에 제가 어떤 기반을 또 하나 마련할 건데 지금은 고령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네. 노인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저출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꿈은
나프로 자연 임신에 대한 힐링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인들과 아이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거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후계자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럼요. 네, 항상 좋습니다. 10년 전에. 네. 자, 오늘 바쁜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저희를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우리 박예미 루시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농장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